그날 새벽, 내 마음이 조용히 흔들렸다. 강미정은 새벽 주방에서 멈춰선 채로 손목을 주무르고 있었다. 늘 하던 동작인데 오늘은 유난히 손끝이 둔하게 느껴졌다. 반찬방을 열어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배추를 절이는 이 시간만큼은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따라 손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주전자에서 김이 얇게 피어오르고 은은한 소금 냄새가 공기 속에 퍼졌다. 미정은 허리를 살짝 펴고 창가로 시선을 돌렸다. 이젠 이 고요가 편안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잠깐 멈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옛날 생각이 스쳤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시간은 함께 김장을 담그며 웃었던 시간이었는데 함께 나누던 짧은 농담과 작은 다툼조차 지금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때는 덜 외로웠지.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주방 한쪽에서 오래된 시계가 똑딱 똑딱 소리를 냈다. 오늘따라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김치 양념을 버무리던 양손이 잠깐 멈췄다. 뚝뚝 떨어지는 빨간 양념이 양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강 사장님, 오늘도 일찍 여셨네요. 문이 열리더니 늘 오던 단골 손님이 들어왔다. 여든이 훌쩍 넘은 박 할머니였다. 예. 뭐 매일 같지요. 미정은 억지로 웃으며 봉투를 준비했다. 오늘 무슨 반찬 있어요? 멸치볶음하고 어제 담근 오이지도 있어요. 드실 거면 이걸로 드릴까요? 그래, 주세요. 우리 집 사람들은 요즘 이런 거 안 해 먹으니까. 할머니는 가벼운 한숨을 섞어 대답했다. 그 말이 유난히 마음에 걸렸다. 박 할머니가 떠나고 문이 닫히자 반찬방 안은 다시 적막해졌다. 미정은 잠깐 허리를 펴며 공허한 숨을 내쉬었다. 손목이 다시 욱신거렸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파스 한 장을 꺼내 붙였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사소한 피로가 마음까지 건드릴 줄은 몰랐다. 왜 오늘따라 허전하지? 그녀는 다시 한번 속삭였다. 주방 창문 밖으로 시선이 흘렀다. 아직 어두운 골목길에 길게 들이운 자신의 그림자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주방 문이 덜컥 열리며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례합니다. 김치 좀 살 수 있을까요? 미정의 심장이 잠깐 멈춘 듯 뛰었다. 미쳐 잊고 있던 떨림이 손끝에서 피어났다. 강미정은 반찬방 카운터에 서서 자신도 모르게 앞치마 끈을 고쳐베고 있었다. 얇아진 손가락이 매무새를 다듬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오래 잊고 있던 작은 긴장감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반짝이는 양념통 위로 부서졌다. 반찬방 안은 김치, 국물 특유의 매콤한 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었다. 이른 시간이라 손님은 많지 않았고 벽걸이 시계 초침이 느리게 움직이며 고요를 채웠다. 그 고요를 깨듯 윤도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발소리가 가볍게 울렸다. 안녕하세요. 강 사장님. 미정은 순간적으로 표정을 정돈하며 미소를 지었다. 야, 어서 오세요. 오늘도 김치 사러 오셨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운터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차분한 말투는 여느 때와 같았지만 그 속에는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있었다. 배추김치 조금하고 깍두기도 조금만 주세요. 저는 혼자 살아서 많이는 못 먹거든요. 네, 잠깐만요. 미정은 장갑을 낀 손으로 김치를 담으며 살짝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봤다. 그는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카락과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고 그의 시선이 가끔 미정을 향하자 그녀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뛰었다. 봉투에 김치를 담아 내밀자 도현이 손을 뻗어 받았다. 그 순간 그의 손가락이 봉투를 받으며 미정의 손끝에 살짝 닿았다. 무겁지 않으세요? 도현이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아요. 조금 무겁지만 이 정도는 늘 하는 일이에요. 미정은 짧게 대답했지만 손끝이 닿았던 순간의 미묘한 떨림이 여전히 가슴 속에서 맴돌았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다. 도연이 말을 꺼냈다. 강 사장님, 혹시 이 동네 오래 사셨어요? 저는 아직 잘 몰라서요. 예, 거의 평생 여기 있었죠. 처음 오셨나 봐요. 네, 마을 입구에서 작은 책방을 하고 있어요. 윤도현이라고 합니다. 책방이요? 요즘은 책방 운영하는 분이 드문데요. 예전에 여행 칼럼 쓰는 일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조용히 책이나 정리하면서 지냅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건네주었다. 책 좋아하시는 분이시군요. 강 사장님도 좋아하시면? 도연은 잠깐 말을 멈추더니
자신의 옆에 들고 있던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다. 이거 어제 가게 정리하다가 괜찮은 시집을 발견했는데 혹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미정은 당황스러워하며 종이봉투를 받았다. 이걸 저한테요? 네, 별건 아니고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세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미정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다. 얼굴이 약간 뜨겁게 달아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도연은 잠시 더 머물다 봉투를 들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미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다시 일다니 부끄럽기도 했다. 카운터 위에 놓인 시집 봉투를 바라보는 미정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찔거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매만졌다. 문 밖에서는 봄 햇살이 조용히 반짝였다. 작은 책 한 권이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 줄은 몰랐다. 강미정은 늦은 밤 반찬방 옆 작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정이난로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무릎 담요 위로 번졌다. 그녀는 윤도현이 준 시집을 손에 쥐고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다. 손끝이 떨려서인지 종이가 조금 구겨졌다. 이런 시를 내가 마지막으로 읽은 게 언제였더라? 미정은 혼잣말을 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서늘한 고독이 따뜻한 문장에 눌려 사라지는 듯했다. 한 구절을 입에 소리내어 읽으며 오래전에 남편과 나누던 짧은 대화들이 스쳐 지나갔다. 당신은 요즘도 아침마다 내 옆에서 잔소리했겠지. 미정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남았다. 마치 오래 묵은 마음속 먼지가 털리는 기분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조용했다. 난로에 딱 하는 작은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하지만 미정의 마음은 오랜만에 차분한 설렘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반찬방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김치 냄새가 배어 있었고 벽걸이 시계는 묵묵히 시간을 알렸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미정은 조금 들뜬 기분으로 반찬을 진열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귀에 들어왔다. 책방 하는 그 양반 있잖아. 요즘 반찬방에 자주 오더라. 그러게 말이야. 혼자 사는 여자가 있으니 그런가 봐. 어르신들의 낮은 목소리가 유리창을 타고 스며들 듯 들어왔다. 미정은 고개를 들어 밖을 보았다. 마을 어르신 두 분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미정은 괜히 손에 힘이 들어가 반찬통 뚜껑을 덜컥 닫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35살의 강소연이 반찬방 안으로 성큼 들어왔다. 엄마.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미정은 당황스러워하며 반찬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다. 소연은 카운터 앞에 서서 잠깐 미정을 바라보았다. 엄마, 요즘 자주 오는 그분, 괜찮은 분 맞아요? 뭐가? 미정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가만히 있질 못하고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렸다. 요즘 뉴스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혼자 사는 분들, 노린 사기꾼들. 소연아, 그분은 그런 분 아니야. 그냥 책방 하는 분이야. 소연의 시선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엄마,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돼요. 요즘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한데. 미정은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다. 딸의 걱정이 고마우면서도 자신이 느끼던 소소한 설렘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소연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소연은 더 말하지 않고 한숨만 내쉬었다. 엄마가 좋다면 제가 뭐라 할 수 없지만 조심은 하세요. 소연이 떠난 후 반찬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미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가에는 여전히 마을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괜히 자신을 향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해가 기울 무렵 반찬방 문을 닫으려던 미정은 문틈 사이로 뭔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작은 종이 쪽지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종이를 펼쳤다. 얇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그 사람 믿지 마세요. 미정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쪽지를 든 손가락이 천천히 움찔거렸다. 빗소리가 마음속 불안을 더 크게 울렸다. 강미정은 반찬방 유리창을 천천히 닦다가 손을 멈췄다. 창밖으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얇은 빗줄기가 창문을 타고 미끄러지며 길게 흘러내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 불안이 빗소리에 묻어 더 커지는 것 같았다. 주머니 속에는 어제 받은 작은 쪽지가 구겨진 채 들어있었다. 그 사람 믿지 마세요. 단순한 몇 글자인데도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쪽지를 만지작거릴수록
윤도현의 따뜻한 미소가 떠오르다가도 곧 의심으로 바뀌었다. 주방에서는 김치 냄새와 함께 젖은 흙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빗물이 반찬방 문턱을 적셔 바닥이 약간 미끄러웠다. 미정은 허리를 고추으며 혼잣말로 낮게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그때 문이 열렸다. 윤도현이 평소와 같은 차분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가 들고 있는 우산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안녕하세요. 강 사장님? 미정은 잠깐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예,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짧았다. 오늘도 김치 좀 사러 왔습니다. 어제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도연이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지만 미정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장갑을 끼고 김치를 담았다. 손동작이 예전보다 더 느리고 서툴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연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강 사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미정은 김치를 담던 손을 멈추었다. 아니에요? 그냥 바빠서 그렇죠? 제가 혹시 실수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약간의 걱정이 묻어 있었다.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며 그의 시선을 피했다. 손에 힘이 들어가 반찬통 뚜껑이 꽉 닫히는 소리가 났다. 도연은 잠깐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에 올게요. 그가 김치 봉투를 들고 반찬방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미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빗속으로 걸어가는 그의 모습이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였다. 왜 이렇게 차갑게 대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천천히 번졌다. 반찬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주방 한쪽 의자에 앉아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그때 문틈 사이로 얇은 종이가 밀려 들어왔다. 미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종이를 주웠다. 젖은 종이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조심하세요. 그 사람 과거를 알면 놀랄 거예요. 미정의 손이 다시 떨렸다. 해질녘 붉은 빛이 마음 깊은 곳을 천천히 흔들었다. 강미정은 해가 기울어 반찬방 안으로 들어오는 붉은 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오래된 벽걸이 시계가 천천히 초침을 움직였고 주방 한쪽에 놓인 반찬통 뚜껑을 닫던 손이 어느 순간 멈춰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사람 과거를 알면 놀랄 거예요. 어제 받은 쪽지의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떠오르는 건 윤도현이 미소 지으며 건네던 작은 시집이었다. 그때는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었지. 그녀는 스스로를 타이르듯 한숨을 내쉬었다. 반찬방 문이 조용히 열렸다. 윤도현이 들어섰다. 오늘 그는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유리컵에 꽂힌 들꽃이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봉투가 하나 있었다. 강 사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히려 그 낮은 톤이 미정의 귀를 깊게 울렸다. 오셨어요? 미정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다. 어색하게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윤도현은 조심스레 들꽃을 카운터 위에 놓았다. 길게 핀 꽃이 예뻐서 강 사장님 생각이 났습니다. 미정은 들꽃을 바라보았다.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색감이었지만 그 소박함이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낮게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예쁘네요. 윤도현이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드리고 싶은 편지예요.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제 마음을 조금 적었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조심스레 받았다. 종이를 쥔 손이 천천히 움켜쥐어 구겨졌다.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어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당신 덕분에 제 하루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미정의 눈이 서서히 뜨거워졌다. 편지를 덮은 그녀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다. 배선영이 오기 전 미정은 반찬통을 정리하다 말고 잠깐 손을 멈췄다. 쪽지의 글자가 다시 떠올랐다. 믿어도 될까? 그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배선영이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딘가 후회가 묻어 있었다. 강 사장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배선영은 한동안 입술을 깨물며 미정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주름진 손가락이 앞치마 끈을 쥔 채 조금씩 떨렸다. 잠시의 침묵 끝에야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쪽지들, 제가 쓴 거예요. 미정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배선영은 작게 고개 숙이며 돌아섰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반찬방 안은 잠시 적막했다. 윤도현은 잠시 미정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이제 저를 조금만 믿어주실 수 있을까요? 미정은 눈시울을 닦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 사실 그동안 많이 고민했어요. 윤도현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은 숨을 고르듯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윤도현의 얼굴에 놀람과 함께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찬물이 끓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다. 강미정은 반찬방 주방에서 작은 찻잔을 하나하나 닦고 있었다. 주전자에서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은근한 기대처럼 들렸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차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가. 그녀는 속으로 작은 한숨을 섞었다. 그 한숨에는 긴장과 설렘이 함께 묻어 있었다. 창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고 유리창에는 저녁 노을이 희미하게 비쳤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미정은 잠깐 그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윤도현이 차분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오늘 그는 특별히 꾸민 듯하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조금 단정한 느낌이었다. 안녕하세요. 강 사장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오늘은 차 대접하고 싶었어요. 윤도현은 의자에 앉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미정은 찻잔에 따뜻한 차를 천천히 따랐다. 차향이 은은하게 퍼지자 반찬방 안은 잠시 고요해졌다. 차 향이 좋네요. 윤도현이 찻잔을 들어 향을 맡았다. 이 동네 장날에 사온 거예요. 오래 묵혀서 더 향이 진해진 것 같아요. 둘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서로를 느끼는 시간 같았다. 윤도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강 사장님, 오늘은 표정이 많이 편안해 보이네요. 그래요. 저도 요즘 마음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도현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그녀의 스카프 끝을 다듬어 주었다. 바람이 조금 불더라고요. 스카프가 흘러내릴까 봐요. 미정은 순간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스카프를 매만져주는 그의 손길에서 부담보다는 이상하게 따뜻한 안심을 느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윤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 미정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차 유난히 따뜻하네요. 윤도현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미정은 그의 말을 들으며 잠깐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들어 웃었다. 그녀의 웃음에는 지난 며칠간의 불안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고 오래된 마음의 문이 조금 더 열리는 기분이 들었다. 창문 밖으로 봄바람이 살짝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잠깐 맞닿았다. 서로 일부러 오래 잡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다. 창문 밖으로 봄바람이 살짝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잠깐 맞닿았다. 서로 일부러 오래 잡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다. 찻잔 옆에 놓인 들꽃이 살짝 흔들렸다. 미정은 조심스레 그것을 바로 쓰며 오래 잊고 있던 따뜻함을 다시 붙잡는 기분이 들었다. 미정은 찻잔을 닦던 손을 멈추고 들꽃 위로 조용히 손끝을 얹었다. 그 작은 떨림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강미정이 처음 윤도현을 만났던 그 새벽은 어쩌면 그녀의 몸이 오래전부터 보내던 작은 신의 기울여야 했던 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손목이 자주 아팠고 허리는 예전만큼 빠르게 움직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미정은 늘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해왔다. 그 익숙한 무관심이 마음에도 똑같이 스며 있었다. 외로움조차 자연스러운 것이라 여겼으니 감정의 미묘한 떨림 따위는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따뜻한 말 한마디, 소박한 들꽃 한 송이가 미정의 일상을 천천히 흔들었다. 윤도현이 건넨 시집 한 권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잊고 있던 자신의 마음을 다시 바라보게 한 작은 거울이었고 오래 닫혀있던 문을 조용히 열어준 열쇠였다. 나이 들어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몸의 피로와 마음의 고독을 당연시한다. 하지만 당연함 속에는 종종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다. 손목의 작은 통증이 사실은 과로의 경고일 수도 있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의 무거움이 쌓인 결과일 수도 있다. 미정이 느꼈던 손끝의 떨림도
어쩌면 윤도현이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고 무시해온 자신에게서 온 반가운 반응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화려한 사건이 아니었다. 미정이 자신의 몸에 다시 귀 기울이고 마음의 미세한 울림에 솔직해지는 순간들이었다. 작은 대화, 짧은 눈 맞춤,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큰 변화는 늘 작은 일상에서 비롯된다. 식탁 위 따끈한 국 한 그릇, 이웃과의 짧은 안부 인사, 스스로에게 건네는 오늘은 조금 쉬어도 되라는 말 한마디가 삶을 바꾸기도 한다. 윤도현이 보여준 배려 역시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화려한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무거운 반찬 봉투를 들어주었고 흘러내리는 스카프를 가만히 매만져 주었다. 그 소박한 행동들이 미정에게는 잊었던 설렘과 잊었던 안심을 동시에 주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늦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이 주는 조용한 신호를 다시 받아들이는 이야기이며 서로를 돌보는 사소한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다. 우리 모두에게는 미정과 같은 순간이 있다. 몸이 살짝 무거워지거나 마음이 이유 없이 허전해질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잠깐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또한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관심이 그 사람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미정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다. 삶은 거창한 용기로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아주 작은 다정함은 삶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바꾼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늦은 나이에도 우리가 다시 설렐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그것은 새로운 사랑이거나 새로운 건강관리 습관이거나 아니면 단지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일일 수도 있다. 봄날의 반찬방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를 통해 미정은 다시금 깨달았다.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서 따뜻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삶이 점점 조용해질수록 우리는 작은 것들에서 더 큰 의미를 찾는다. 허리가 아파도 반찬을 만들며 손님과 나누는 짧은 인사, 늦은 저녁 혼자 마시는 차 한 잔, 오랜만에 걸려온 자식의 전화 한 통이 우리의 하루를 지탱해준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혹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지나치지 말고 한 번쯤 멈춰보시길 바란다. 손목이 아프면 잠깐 쉬어주고 마음이 허전하면 따뜻한 차 한 잔을 스스로에게 권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자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그리고 기억하자.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서서히 닫혀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열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강미정과 윤도현처럼 우리도 언젠가 늦게라도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이자 행복의 시작이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빛날 수 있었어요. 혹시 이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천천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을 살짝 흔들어 놓았다면 댓글에 1이라고만 적어주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반응이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늘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신에게 작은 다정함을 건네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